안녕하세요. 템베거팀입니다. 금일은 10월 19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증시는 오늘도 역시나 좀 어려웠습니다.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1.9%, 코스닥이 3%에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8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코스피도 2400선을 위협하는 흐름까지도 내려온 상황입니다.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도 역시나 개인들만 순매수세를 좀 보여줬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선물까지 해서 양매도 굉장히 좀 매도세를 좀 강하게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좀 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를 간 이후에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하루 만에 이제 6만 전자로 다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3%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방향성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적으로 뭐 전쟁도 그렇고 뭐 인플레도 그렇고 여러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그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좀 버거운 모습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업종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저점을 다 깼어요. 이게 코스닥입니다. 코스닥이 오늘 800선을 이탈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도 깨버렸죠. 깨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제는 뭐 하방으로는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참 이게 지지 라인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00선을 깨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이제 10월 초에도 2400선을 좀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은 얘 같은 경우도 뭐 2350선 그 다음에는 뭐 거의 한 2200선 요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어려운 흐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. 사실 그나마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은 흐름이어서 그나마 조금 오늘의 하락갭은 좀 메우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.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. 뭐 정치 쪽에서도 그렇고 뭐 글로벌적으로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국내 경제 그 순방 얘기도 막판에 돌았죠.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는 이제 그 기사가 하나 떴죠. 이라크 미군 기지에 이제 드론의 공격을 당했다. 미군 기지 이라크에 미군 기지가 드론의 공격을 당했다. 근데 이제 이슬람 무단 단체는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조금 이슈를 받았어요. 대표적인 게 제이시언 시스템이죠.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거의 상한가로 날아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시간 외로도 풀리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PC 디렉트 같은 경우도 아침에 셌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대장은 제이시언이다 보니까 윗꼬리는 좀 달아주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뭐 드론 관련주가 오늘 좀 아침부터 핫하게 좀 움직였고 그리고는 뭐 기사가 또 나왔던 게 뭐 엘컴텍? 엘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금 관련주죠. 뭐 막판에 다 거의 보합권으로 빼기는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금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금 관련주로 각광을 받아서 좀 오전에 살짝 떴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한동훈 관련주 법무부 장관 관련주인데 어쨌든 그 다른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. 이제 뭐 한동훈 그 장관이 이제 갚아야 될 시기라면서 정치 입문을 고민하고 있다. 이러한 기사가 좀 나오면서 뭐 오파스넷 한동훈 그 장관 관련주죠.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떴다가 예전만큼 파워풀하지는 않아요. 뭐 아직 그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파스넷 그리고 오리콘
오리콤도 조금 이렇게 오후에 한 차례 떴던 흐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특징주를 말씀드리는데 다들 이제 보통 이제 테마주나 이렇게 엮여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한번 관심 있게 이쪽 이슈가 나오면은 이 테마가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가 있었죠. 신성 ST. 오늘 이게 공모가가 26,000원이었을 거예요. 26,000원. 26,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47,000원까지 갔다가 요즘에는 조금 다들 힘이 좀 없어요. 보통. 그래서 100%도 찍지 못하고 지금 뭐 맨날 상장만 하면은 따따블 뭐 위로 400%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죠. 예전엔 따상도 굉장히 대단했던 거였고 그래서 신성 ST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 뭐 나름 각광받는 종목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뭐 동시호 종가에 또 밀리고 어쨌든 뭐 그래도 공모가 대비 50% 상승은 했습니다. 그리고 시간 외로도 소폭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 카타르 순방 그 얘기가 나오고 이제 경제사절단을 이제 대구 동행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해당 그 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전부터 그랬어요.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슈를 받았던 것들은 이제 네옴시티 쪽이 좀 받았어요. 첫 번째로 이제 데모 이제 19%인데 뭐 일단은 시간 외로 상한가까지도 찍고 있죠. 이게 근데 보시면은 분봉을 보시면요,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 동시효과 때 그러니까 막판에 쏘고 동시효과 때 갭을 만들고 여기서 또 상한가를 보내버린 거예요. 거의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간 것처럼 만들어 버렸고요.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죠. 막판에 이렇게 매수세가 좋았고 시간 외로 4% 5%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히림은 막판에 빠지네요. 동시효과 때 빠졌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도 여기 있죠. 동시효과. 그 다음에 미코 바이오메드 얘도 동시효과 때 빠지다 보니까 이제 히림처럼 동시효과 때는 시간 외로는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 성향이 좀 강해요. 이전부터 보셨지만 뭐 대통령하고 같이 간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테마주가 다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지금 센 종목을 보자면은 데모죠. 데모가 가장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내일 너무 더 갭 떠서 시작하면은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징주는 굉장히 좀 뭐 요즘에는 많죠. 그래서 특징주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탑3 종목, 내일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오픈 채팅방인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주식 정보 얻어 가시면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거니까 카톡 그 오픈 채팅방입니다.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탑3 종목 좀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제가 테마주는 말씀 안 드려요.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안 드려요. 왜냐면 제가 여기서 데모를 여기서 말을 하면은 내일 시초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시작을 한다거나 그래버리면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내일
간단하기보다는 좀 직장인분들이 스윙 관점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 차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. 첫 번째는 6일 CNS입니다. 6일 CNS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뭐 3,500원과 4,500원 요 박스권 여기서 어쨌든 돌파를 한 번 한 이후에 바닥을 잡고 여기서 박스권 횡보를 보이다가 이제 9월 말 10월 달에 4,500원 돌파하면서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에요.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. 뭐 이날 돌파할 때도 외국인들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날에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인데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5,500원 여기에 한번 걸리는 구간입니다. 5,500원 요 라인에.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과 앞전에 있었던 이 거래량들이 여기에 있었던 매물들은 소화를 시켰을 거예요. 악성 매물들을 소화는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건 21년도 2년 전 2년 전 매물이기 때문에 소화는 어느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흐름들은 주가를 한 단계 그 레벨업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요번에 5,500원 요 라인을 좀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 상단 8,000원, 9,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뭐 바로 뭐 요번 달 안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지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6일 CNS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우상향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. 근데 요즘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수급도 그렇고. 그래서 두 번째는 태양금속입니다. 사실 뭐 제가 1,000원짜리, 3,000원짜리 태양금속. 얘도 많이 올라왔죠. 8월, 9월 많이 올라오고 이제 9월 중순부터 좀 꺾였다가 21선이 이탈해서 다시 내려오나 싶었는데 저는 사실 이 태양금속을 이 급등할 때부터 좀 보기는 했어요. 이 상승 흐름에서 사실 저는 이제 이때부터 눈에 보이거든요. 고점을 돌파할 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제 추적 매매를 합니다. 이놈이 어떻게 움직일지. 근데 여기서 꺾이지 않고 계속 잘 가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9월 중순쯤에 21선 이탈하면서 재차 뭐 한 2,500원, 뭐 한 2,750원 정도까지는 내려오겠거니 라고 했는데 이제 3,000원을 지지하면서 재차 지금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물론 앞전에 있던 요 4,000원 이상에서의 그 매물들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해요. 이때 터진 거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보다는 굉장히 많이 터졌죠. 오늘 뭐 140, 150만 주 터졌는데 이때는 뭐 2천만 주가 넘게 터졌으니까 그죠? 그런 흐름이고 유통수수도 2천만 주가 넘어요. 네, 거의 2천만 주네요. 네, 그래서 손바뀜은 일어난 걸로 보여집니다. 요 구간에서. 그러면은 2,250원과 3,250원 요 사이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면은 얘는 이제 빠지면은 오히려 손바뀜이 일어나고 매수를 한 주체 입장에서는 손실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올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주봉과 얼봉을 보더라도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. 역사적인 신고가로 매물대는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없어요. 그런 흐름에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는 종목은 아니고요. 외국인들이 열심히 갖다가 패는데도 그 물량을 개인들이 꾸준히 받아내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는 종목인 거를 보면은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태양금속 두 번째로 관심 종목 말씀드리고요. 세 번째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. 사실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서
매매하시는데 두려울 수는 있어요. 근데 사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때가 이런 시장입니다. 뭐 행보장이나 뭐 상승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가고 있을 테니까 그때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.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장이었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에는 탄력을 더 받아서 쭉쭉 뽑아주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, 어쨌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그루드랩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때 한번 점상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추세가 죽지는 않고 있어요. 뭐 이때 20일선은 깨지는 했지만 25,000원 바닥을 잡고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역사적인 신고가죠.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5년 전, 4년 전, 5년 전 얘기인 거고,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신호는 보여줬다. 그러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데, 요때 매물들은 얼추 소화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가 나타났을 때 됐을 것이다. 그리고 이게 월봉이지만 최근 들어서의 한 6개월 거래를 보시면은 이전에 없었던 거래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매물을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한 이후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세 번째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시장 어려운데 좀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, 힘드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